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4월 갑일의 운명적 특징과 기준, 갑자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지지와 지지와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분석해 봤는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천간별로 갑일이 4월에 태어나면은 특히 갑자일일 때 혹은 갑신일일 때 이렇게 갑일주의 그 상태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4월 갑일이 갑일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 운명적 특징과 기둥이 어떻게 작용이 되나를 먼저 설명을 하고 세부적으로 일주별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4월의 기운은 이 기운이 펼쳐질 대로 확장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4월에 태어난 것들은 자기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조건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월의 간목은 이미 다 펼쳐져 있습니다. 성장이 다 끝난 거죠. 간목은 기적인 흐름으로 볼 때, 묘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묘는 이제 춘분 지절이죠. 묘라는 것을 기준으로 밖으로의 성장은 이미 끝났습니다. 대체적으로 간목의 기적 성장은 묘라는 춘분을 지나면 에너지가 바뀝니다. 밖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연적 조건의 4월의 간목이라면 간목이 자신을 다 드러낸 모양, 보여지는 것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그것이 사화가 식신으로 작용하는 형태가 되죠. 사화는 간목의 식신 아닙니까? 식신. 간목이 4월에 났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역할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드러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목생활에는 조건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월에서 사화는 간목을 끌어내서 간목이 갖는 조건을 밖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라고 하는 식신은 간목한테 자신의 가치를 월이라는 사회적 환경에서, 이 월은 뭐예요? 사회적 환경이죠. 월은 사회적 환경이죠. 이렇게 노는 마당이 다 다릅니다. 노는 마당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월에 사화가 있다는 것은 월은 사회공이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에서 사화로 보여주고 드러내는 조건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러면 저게 보여주고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만드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든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월의 조건이 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식신도 무슨 식신이에요? 사회적 식신이다 이거죠.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일지에 있다면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월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쓰는 식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적 조건으로 맞춰진 식신이다 이겁니다. 이 말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사회적 구성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하는데 내가 맛있어서 하는 음식과 여러 사람이 맛있어야 할 음식이 다른 거죠. 일지의 식신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 음식을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일의 식신이 있을 때 남편이 만약에 회사에서 잘렸다. 그러면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일지의 식신이 있는 사람은 그 스타일을 가지고 나가서 음식점을 만약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 자기 스타일로 하니까. 타인의 입맛에 맞추기가 힘들다 이거죠. 내 입맛에 맞춰서 맺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해야 내가 인정을 받는데 자꾸 사회적 조건에 맞추게 되면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음식하는 스타일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월의 식신이 이렇게 있으면 월의 식신이 있으면 남편이 회사에 잘리고 안 잘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것을 하고 싶은 거죠. 사회에서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월식신입니다. 외부적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식신이 긍정적이라면 이 식신으로 뭘 할까? 살에 대한 대응을 한다 이겁니다. 월식신이면은 살에 대응을 하죠. 살에. 그래서 월의 식신이 있고 그 식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명이라면 살이라는 것은 뭐예요? 살은 불축지변 아닙니까? 예상하지 않는 어떤 사건 사고가 살입니다. 그 불축지변에 대한 예방적 조건을 갖고 있다 이거죠. 살에 대응하는 것은 예방적 조건이니까 일반적으로 의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료. 그러니까 의료 중에서도 보건적이죠. 수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의사인데도 미리 건강을 체크하는 쪽으로 연관돼 있다 이거죠. 가정의학 쪽이라든지 외과가 아니고 내과적 성향이 강하다든지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거나 소속되어서 일한다든지 이런 구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월식신은 미리 건강을 위해 예방하기 때문에 건강한 명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월의 식신이 있다는 것은 집안의 분위기도 상당 부분 화목하고 잘 어울립니다. 긍정적일 때 그렇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있고 잘 베풀고 어울리고 하는 겁니다. 손이 큽니다. 밥을 하면은 우리 식구만 먹을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솥을 합니다. 마을 식사를 담당할 정도로 합니다. 월식신이니까 규모가 있죠. 전체성을 띈다 이거죠. 그러나 사월의 간목이 목생화가 될 때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화기운이 강하게 되면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사화가 성급하게 화로 끌어내려 하면은 준비되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처음 생각으로 들이대게 돼 있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목생화를 쓰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식신이 만약에 교육하는 거로 하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즉흥적 형태, 월에 맞춰진 식신이지만 목생화가 주변 상황이라든지 형태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게 뭐예요? 개수의 조건이죠. 개수. 그런데 수가 또 왕해지면은 목생화의 불편함이 형성됩니다. 화를 쓰는 명이지만 화가 너무 강하면은 이제 개수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어떤 상태에서 조절이 되느냐, 균형을 잘 잡느냐 이것을 측정을 잘해야 됩니다. 사화는 뭐냐면 사화를 쓰는 건데 사화가 좀 급하게 사화를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뭐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화를 쓰는 거니까는 일이 내 생각대로 컨트롤이 안 되죠. 그래서 개수가 필요한 거죠. 조우상으로도. 그런데 이 또 수가 또 왕해지면은 목생화, 기본적으로 목생화하는 것이 불편함이 형성된다 이거죠. 수가 적절하게 있으면, 개수라는 것이 있으면 사화라는 식신에 대한 자격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인성이니까 자격이 되죠. 자격. 그러면 목생화에 수생목이 따라가는 거죠. 수생목이 강해지면 목생화로 가는 게 더디 갑니다. 다시 말하면 수가 왕해서 목을 잡고 있으면 목생화로 가는 게 더디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 있게 목생화를 하는 게 어려워지죠. 사월의 수생목은 목생화를 보호하기 위한 수생목이어야지 수생목이 된 조건에서의 목생화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월의 간목은 사화를 쓰는 기준에서 수생목이 돼야 된다 이거죠. 수생목을 하고 난 다음에 사화를 하는 게, 사화로 목생화를 하는 게 아니다. 요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가 필요하지만 수가 화를 억압하면은 도리어 원래 기본 용도에 맞지 않는 거죠. 목생화를 멋있게 하기 위해서 개수가 필요한 거지. 그냥 사화를 수가 왕해져서 사화를 제압할 정도 되면은 이건 망하는 거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화 식신이 업으로 쓰여지는 것, 내가 세상에 드러내서 뭔가를 하는 업으로 쓰여지는 것에 자격을 만드는 조건이 돼야 한다 이거죠. 수가 그래서 행동하는 걸 보여주는 것, 설명하는 것, 전시하는 것, 이런 것들의 자격, 공부, 노하우와 연결되는 겁니다. 개수의 작용은 행동한 것을 수렴할 줄 압니다. 그러나 개수가 왕해지면은 뒤에 붙들려서 목생화하는 게 더디 되니까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게 뜻대로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화와 수의 관계를 그러니까 잘 측량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화로 쓰는 건데 이 화로 잘 쓰기 위해서 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수가 너무 왕해서 화를 제압한다 하면은 이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왕해지면 뒤에 붙들려서 목생화하는 게 더디 되니까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는 게 뜻대로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개수가 또 반대로 약하면은 지속되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금생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금생수는 뭐예요? 원래는 신금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간목일 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목의 직으로는 경금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죠. 신금보다는. 경금은 뭐예요? 사중의 경금이죠. 사중의 경금. 경금이 나오게 되면 사중의 경금은 예비된 것,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개수와 경금이 투관되어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식신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경금을 쓸 때는 뭔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경금은 간목 입장에서 직으로 되면은 직의 완성도가 형성되지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임시직이다 이거죠. 간목을 한정하는 정확한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경금을 쓸 때는 꼭 정화를 달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월의 간목한테 개수가 있고 경금이 정화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경금이 있으면 직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은 국가직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정식으로 과거 시험 봐서 등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금에 정화가 붙지 않으면
정식 등과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런데 간목이 경금 없이 계수를 써서 공부하고 식신을 쓰는 조건을 갖고 있다면 뭡니까? 선생과예요. 그런데 어디서 안 불러줘요. 잘 하는데 자기는 배워서 뭐예요? 잘 가르치는 능력은 있는데 조직에서 불러주질 않는다 이거죠. 국가에서 안 불러줍니다. 여기 와서 일 좀 해주라, 시험 봐라. 그런데 오세요가 아니고 가세요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경금이 있으면은 뭐예요? 가능성이 있죠. 언제 취직하냐? 정화가 보일 때 국가기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조직 시스템과 연결이 되죠. 정화가 없으면 임시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쓰여지는 게 정확하지가 않다 이거죠. 자기한테 맞는 직으로 직의 품질을 형성하는 것은 정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이 경금은 금생수를 간접적으로 한다는 전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수로 오래 지속되는 공부를 합니다. 대부분 월의 식신을 업으로 쓰죠. 그러면 직을 가져도 교육, 홍보, 연구 등 이런 거와 연결되어 있는 직종이 될 수가 있죠. 경정이 없어도 됩니다. 이것이 없어도 돼요. 개수만 있어도 식신을 쓰는 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기관에 안 들어가도 다 먹고 삽니다. 옛날에는 국가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봤잖아요. 지금은 꼭 공무원이 안 돼도 다 먹고 살죠. 중요한 것은 개수의 조건이다 이거죠. 개수의 조건. 개수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금생수가 간접적으로 작용해야 된다 이거죠. 이왕에 금생수 할 거라면 경금으로 간목일간이기 때문에 경금을 쓰는 거고 4월에 을목이면 개수가 더 필요하죠. 왜냐? 을목은 생목이기 때문에 물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경금이 작용하면은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신금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간목은 경금을 쓰는 거고 을목은 신금을 쓰는 거다 이거죠. 조건들이 달라져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이거죠. 여기에 핵심은 개수가 지속력을 가질 때 물은 뭐예요? 수생목의 지속력입니다. 저것은 공부를 잘한다, 오래 한다. 과거의 사주를 볼 때 큰 핵심은 개수의 지속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최소한 유림이라도 있다든지 하게 됩니다. 궁통식으로 말하면 개수가 있고 경금 정화가 있으면 과거 급제가 확실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4월의 경금이기 때문에 경금의 역할이 실권적 부분하고는 많이 다르죠. 만약에 신금이 투출하는 경금이다 하면 실권적 부분인데 사중의 경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연구직이라든지 기획하는 것 그러한 직들과 연결이 됩니다. 사중의 경금은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기획한다든지 뭔가를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가능성을 말한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합니다. 어쨌든 4월의 간목은 개수가 필요합니다. 수가 많아지면 사화를 보호해야 하죠. 또 간목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토가 필요하다 이거죠. 개수가 왕하거나 개수가 만약에 수가 왕해지든지 개수든 임수든 하여튼 수가 왕해지든지 이러면은 토가 필요하죠. 그리고 간목은 토가 있어야지 자기 자리를 잡습니다. 안정을 하죠. 그럴 때는 뭐예요? 무토를 쓰죠. 무토를 씁니다. 무토가 있다면 토국수에서 사화를 보호하기도 하고 간목의 영역을 한정하기도 합니다.
수가 왕할 때 그렇지 수가 왕하지 않은데 토가 왕해지면 안 됩니다. 특히 개수를 쓰는데 무토가 작용하는 것은 개수의 조건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제극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극인도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왕할 때의 제국인과 인성이 왕할 때의 제국인이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인성이 왕할 때 제국인은 좋죠. 그런데 인성이 약할 때 제국인은 인성의 힘을 갖다가 없애버리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인성이 약할 때 제국인이 오게 되면은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죠. 제국인으로 들어온 건데 그러면 개수를 쓰는데 무토가 있든지 대운에서 무토가 개입하면은 이 사람 공부하다 책도 없는다고 말합니다. 공부하다 책도 없고 뭐하러 가요? 돈 벌러 간다 이게요. 만약에 사주에 금이 많으면 금극목이 강하게 일어나죠. 만약에 경금이 많으면 개수를 쓰는 게 아니고 임수를 써야 됩니다. 임수. 금이 다 나오면 개수는 경금을 소화를 잘 못 시키죠. 그래서 임수를 써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살인 상생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이 조건이 크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사화의 조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살을 이용하고 다루는데 편법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수는 편인이죠. 개수는 정인이기 때문에 쓸 때는 개수보다 임수가 더 좋지만 그 임수는 편인성으로서 사화 식신을 갖다가 또 강하게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세수는 뛰어나지만 안정성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고전에서는 사주에 흐르는 배경에 유학적, 가부장적 철학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정직해야 한다. 사람 됨됨이가 어떻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았다가는 밥 먹기 힘들죠. 지금은 됨됨이보다 잘 사는 게 중요한 시대인데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됨됨이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갑자일 4월의 갑자일은 어떤 작용을 할까 이거를 보겠죠. 4월의 갑자일은 인성과 식신이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임극식을 하죠. 임극식을 한다 이겁니다. 4월의 조건에 필요한 것이 개수라 했죠. 그런데 개수를 지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수생목, 목생화로 구조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양성화가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천간에 개수가 나오고 병화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지 이 천간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양성화가 되는 겁니다. 공식화가 되는 거죠. 천간에 나와야지 좋다 이거죠. 자사로만 돼 있으면 이렇게 천간이 안 나오고 지지에 자사로만 돼 있으면 충분히 월에 있는 사화를 쓸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려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밖으로 보여지는 일관성을 갖는 형태로 쓰여지느냐 아니냐는 다르다 이거죠. 그것이 천간과 지지에 있는 거의 차이점입니다. 천간으로 나가면 누구나 인정하는 그러한 자격과 내 행동하는 모습이 이렇게 공식화되는 건데 지지만 나와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힘들죠. 공식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밖으로 보여지는 일관성을 갖는 형태로 쓰여지느냐 아니냐가 다릅니다. 개수와 병화로 밖으로 나와 있다면
사회적 조건에 맞는 형태와 그것을 쓰는 능력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식신으로 현장적이고 실천적이고 가르치는 것에 맞는 자격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만들어서 연구소 같은 것을 운영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월수와 병화가 천간에 나와 있지 않고 만약에 기사로 되어 있으면 충분히 자기 영역을 설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현실적 코드를 인식하는 겁니다. 쟤와 내가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쟤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면 자수로 공부한 거에는 식신생재의 코드를 인식하는 거죠. 여기에는 각기합 때문에 공부에 대한 지속력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목적한 것, 식신을 쓰기 위한 일관성이라든가 지속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재라는 조건을 우선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기합으로. 간목의 의향이 기토에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도 개수나 병화가 이렇게 투하는 게 좋습니다. 식신으로 어떻게 쓰는지 개수가 있다면 더욱 좋죠. 만약에 개수 병화가 나와 있다면 아주 완성된 명입니다. 그리고 4월의 간목은 다 큰 간목입니다. 뚜렷하게 역할이 보여지죠. 이 나무가 봄에 보면은 벚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매화인지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이른 봄에는 벚꽃이나 살구꽃이나 매화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피는 순서가 차곡차곡 차근차근히 옛날에는 피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래서 매화가 제일 먼저 피고 벚꽃 피고 살구꽃 피었는데 요즘은 한 번에 다 핍니다. 그래서 구분이 어려워요. 잘 보면 구분되지만 4월의 간목은 모양이 뚜렷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로 잘 배워서 병화로 잘 가르친다는 뜻이죠. 자격을 잘 갖추어서 그것으로 자기 전문성을 잘 드러냅니다. 만약에 개사월 갑자일 병인시다.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전문가죠. 그게 교육계통에 있을 수도 있고 이것으로 사자라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죠. 변호사가 된다든지 건축사가 된다든지 변리사가 된다든지 이런 사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쓰는 전문적인 자기 역량을 드러내는 쪽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사주는 좋은 사주죠. 이런 사주는 순수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은 잘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토가 없는 거죠. 토가 없다는 것은 인성을 제대로 쓴다는 얘기죠. 인성이 오염되지 않았다. 가치 실현을 제대로 한다. 명예 자존심을 살린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재가 없으면 토가 없으면 돈 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한다 이거죠.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처가 싫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성 같은 거하고 싸우지 않을 정도로만 있다면 이런 사람은 코인이나 주식이니 할 생각 말아야 됩니다. 그냥 적금 들으면 됩니다. 이상한 투자하면 망하죠. 그런 것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인성이 식신을 극한다는 것은 식신의 사용법에 용법이 수에 있다는 겁니다. 식신은 간목의 용도죠. 어떻게 쓰여진다. 그러면 사화라는 용도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자수에서 결정됩니다. 자수라는 것이 천간에 나와서 투관한다는 것은 공식화되는 것. 지지자수로 자격을 갖는 것하고 천간에 나와서 자격을 갖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가 만약에 왕하다면 사화가 식신으로 나를 드러내는 건데 간목이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형성됩니다. 수국화를 해서. 그것을 간목 본인이 해결해야 되겠죠. 수생목 목상화로. 실천적으로 계속해서 수를 극복하는 힘, 이게 필요한 거다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